자, 지금 위치는 어디냐면 여기 이종 일반 주거지역 있죠? 이종 일반 주거지역 잡혀있는 지역에 바로 여기쯤에 위치해 있는 이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오늘 자 오늘 이제 물건을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 땅은 어디냐면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새만금에 대한 어떤 이런 기본적인 이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제가 말씀을 이제 드렸던 대로 새만금의 어떤 나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숲이잖아요. 숲은 뭐예요? 정부에서 이 새만금에 대한 개발 방향성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찍 있으면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정부가 지금 새만금을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이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이쪽 전라도 쪽의 새만금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남북 경협 사업이잖아요. 이 두 개로 양분화가 될 수가 있겠는데 특히나 이 새만금은 이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치적으로 지금 생각할 정도로 많은 관심도가 높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죠.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대통령부터 해서 그 국무총리 있잖아요. 국무총리,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건설교통부 장관, 그쵸?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새만금 개발청장, 다 전라도 라인이잖아요. 전라도 라인.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가 지금 다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다 더불어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트 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위에서 딱 얘기하면은 다 손발이 돼가지고 어떻습니까? 움직여지는 거죠. 이 부분들이. 너무나도 지금은 이쪽, 이 새만금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너무나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대통령이 지시 한번 하면 국무총리로부터 내려가서 어떻습니까? 쭉 밑에까지 내려가서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현재 일하고 계시는 군산이라든지 김제, 부안 요 일대 그 관련된 지자체들 있잖아요. 거기까지 다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지시 내리면 바로바로 진행이 될 정도로 돈만 있으면 진행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근데 그런 부분들이 또 새만금 개발공사까지 설립이 되잖아요.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냐면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만금 개발청사가 브레인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새만금 개발공사는 몸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생각하는 것을 어떻습니까?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단계잖아요. 그게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이에요. 새만금 개발공사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움직여지지가 않죠. 근데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오늘날 이 정부를 통해서 지금 작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만금 개발공사가 이제 올해 말에 이제 설립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새만금은 직접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고 이뤄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접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방조제 아니겠어요? 이게 새만금 방조제 사업이고 198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드디어 2010년도에 이 방조제가 완공이 됨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방조제가 완공이 되죠. 이 부분들이 완공이 되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동서 1축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요 부분들이 동서 3축이고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남북 2축도로 공사예요. 근데 공사를 현재 한참 하고 있죠. 그리고 남북 이축도로 공사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반기에 이제 시작이 되죠. 그리고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게 여기가 새만금 항만이거든요. 항만부터 이 신포항까지가 현재 공사를 하고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올 하반기부터 진행을 하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 전주 쪽으로 가잖아요. 이게 지금 동서 2축 라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북 2축도로 209 공사하는 거하고 비슷한 시점에서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만금은 이런 상황에서 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또 남북 3축만 남아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맞죠? 남북 3축도로가 지금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구나. 이게 지금 잘못됐네. 지금 보시면. 지금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맞죠? 여기 남북 3축도로인데 요거는 아직 착공을 안 했어요. 이 얘기는. 요거는 이제 새만금 개발공사가 이제는 설립과 함께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고. 근데 이 결론은 뭐냐면 대부분 뭐에 맞춰져 있냐면 여기가 잼버리 대회잖아요. 잼버리 대회 2023년도가 개최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도로망들을 2023년도까지 포커스를 맞추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남북 1축도로고 남북 2축도로고 맞죠?
이게 남북 3축도로일 텐데, 그리고 이게 동서 1축도로고, 그 다음에 동서 2축도로고, 그 다음에 동서 3축도로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고, 그 다음에 이제 호남 고속도로죠. 어떻게 보면 이 호남 고속도로까지 연결이 되는 3 곱하기 5가 되는 거죠. 맞죠? 위로는 3,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게 남북으로는 5가 되는 거예요. 이 도로망을 통해서 어디든지 새만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확보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뼈대가 완성이 되는 거죠. 뼈대가 완성이 되고, 얘기했던 대로 이 새만금은 이 바다를 매립을 해서 매립된 면적이 3분의 2 정도 되잖아요. 서시 면적이 3분의 2 정도 되잖아요. 이 부분들이. 이 광활한 면적이 매립이 되면서 엄청난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어제도 얘기했던 대로 세종시하고 새만금을 비교해본다라고 하면 세종시 같은 경우 인구 50만원 지금 바라보고 있죠?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인구 막 50만, 70만까지 보고 있어요. 이분들이. 왜냐하면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됐거든요. 거기가. 근데 새만금은 이제 시작이죠? 시작인데 인구가 지금 78만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새만금은 인구 78만, 제가 보기에는 더 나아가서는 인구 100만. 그 나중에는 이제는 광역급으로도 나중에 키울 수 있는 동네가 새만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 새만금을 또 행정구역으로는 특별자치시로 나중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현재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잖아요. 그 다음에 세종시가 있죠?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세종시와 더불어서 여기도 특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존을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분위기는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중국과의 교육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예전에는 이쪽 영남권 개발됐다라고 하면 지금 서해안권 개발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시류의 흐름 자체가 그쪽 서해안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현재 우리나라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새만금이 어떻게 보면 아다리가 딱 맞는 거야. 지금 이 부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새만금 개발공사까지 설립과 함께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항만,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공항, 물론 군산공항 확장을 한다거나 또 화포지구 어떻습니까? 새로운 신항만 얘기 나오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공항과 항만, 그리고 이 도로망, 그쵸? 그 다음에 산업단지,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 투자에 있어서 산업단지 하나만 들어가도 돈이 되는데, 또는 어떻습니까? 공항 하나만 들어가도 돈이 된다 그러죠. 항만 하나만 들어가도 돈 된다 그러죠. 그 다음에 또 국가 산단만 들어가도 돈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여기는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집중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문제는 산업의 트렌드인데, 이 산업의 트렌드 자체가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가 컨셉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는 또 뭐냐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컨셉, 경제개발에 대한 컨셉이 뭐냐면 혁신성장이에요. 혁신성장의 일환으로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를 활용을 한다 이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산업을, 경제를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당히 늪에 빠지고 있어요. 이런 늪에 있는 이 경제를 다시 한번 재건하고 살리기 위해서는 이 4차 산업혁명의 부흥을 일으켜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터전을 어떻게 새만금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달리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 20년을 두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에 있는 세종시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고 엄청난 큰 동네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그런 사인들이 한두 개가 오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지금 많이 오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자,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들, 자, 지적 편집도를 한번 보자고요. 자,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봅시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요거는 이제 동서 3축도로라고 얘기했죠. 사실 이 도로는 되게 중요한 게 결국에는 이 새만금을 로 들어가는 접근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아진 이유가 어떻습니까? 이 도로가 자동차 전용 도로가 시원하게 뚫리면서 새만금으로 접근성이 좋아졌죠. 이쪽 부분들이. 그러니까 새만금 접근성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새만금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 영향권 안에 더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 부분들이. 새만금이 더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이 시간이 단축됨으로 해서 접근성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새만금하고 가까이 붙어있는 쪽일수록 가격이 더 비싸죠? 알겠어요? 그 당연히 이쪽이 더 가격이 비싸죠? 이쪽이. 그러니까 1차적으로 뜬 게 뭐예요? 이쪽 개화도하고 의복리가 떴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뜨고 있는 지역이 어딥니까? 요 동네 아니에요. 요 동네 뜨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거래가 왕성하게 이루어지면서 측량까지 이루어지는데 한 달 반 정도까지 걸릴 정도로 뜨는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요 동네입니다. 알겠어요? 이게 뭐냐면 풍선 효과가 생기고 이게 자꾸 퍼져나가는 거야. 이 부분들이. 자, 퍼져나가는데 지금 그 효과가
여기는 이미 이 남북도로공사가 개발이 되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지금 폭등을 했어요. 폭등을 하면서 지금은 가격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들어갈 때 얼마에 주느냐 이제는 대기업들이 이게 옛날에는 50만, 70만, 100만 원의 어떤 가격정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이제 들어가는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500만 원 살 수도 있는 거고 이제 700만 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단계까지 올라가고 있는 동네가 이제 점점 가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리고 지금 이 동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이제 남북 삼축도로하고 연계가 되잖아요. 남북 삼축도로하고 연계가 되고 그다음 동서 삼축도로하고 어떻습니까? 연계가 되는 도시 지역에 있는 주거 지역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 동네의 특징은 뭐냐면 도시 지역 면적 분포도가 상당히 크죠. 맞죠? 네. 그러니까 나중에 향후에 새만금이 개발되면서 인구 78만이라고 하는 인구가 유입이 됐을 경우에 그 중에서 차지하는 인구 포지션 있잖아요. 그 포지션이 여기 한 30만이고 내부는 30만이고 나머지 48만이 외부에 들어갈 텐데 그 중에서 외부에 들어가는 인구 유입 중에서 많은 상당량이 이 부분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해가 되죠? 여기 아니면은 여기 지금 상수하고 있는데 이 부분 있죠? 가까운 쪽, 새만금과 가까운 쪽으로 해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그 확장이 되는 게 그 다음에 이렇게 새만금 어떻습니까? 이 정읍 쪽으로 확장이 되는 거죠. 이 부분들이 확장이 되는데 자, 이 부분들은 뭐냐면 자, 이쪽은 뭐가 있냐면 신태인 쪽은 어떤 부분이냐면 자, 여기에 이제는 기업들이 들어가죠? 그 땅값이 비쌀 거 아니에요. 비싸면은 조금 더 저렴한 값으로 어떻습니까? 새만금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그죠? 이제 그런 기업들이 포지션을 차지하기가 가장 좋은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이쪽이에요. 신태인 쪽입니다.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에 기업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 신태인 쪽임에 불구하고 그리고 또 신태인 쪽에서 보니까 도시지역 면적이 작아요, 커요. 상당히 큰 면적으로 분포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도시를 설계할 때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보시니까 이게 지금 초록색하고 이렇게 잡혀있는 게 도시지역 아니에요. 지금 여기도 이게 도시지역이거든요. 지금 여면적이나 볼 때 그렇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맞죠? 그렇다는 얘기는 도시지역이 많이 잡혀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동네에 잠재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왜냐하면 도시지역을 지정할 때 그냥 지정하는 게 아니라 다 그런 어떤 잠재력을 보고 나서 도시지역을 지정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 중에서 가장 이제 핵심권이 어디냐 조금 더 이렇게 보시면 자 이게 아까 그 도시적으로 이제 지정이 된 지역인데 아무래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게 뭐예요? 요게 KTX잖아요. 그쵸? 요 밑에가 정읍 KTX가 있죠? 그다음 위에 올라가면 이제 익산 KTX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그리고 여기 쭉 내려가는 게 뭐예요, 이게? 이게 지금 호남선이에요, 호남선. 호남선 옛날에 새마을로만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는 어떻습니까? KTX 나중에 이 노선이 이제 나중에 이제 복선으로 나중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단선을 다 복선화 시킵니다. 향후에 옛날에 기차역 있죠? 기차역을 전철역으로 다 만들고 왜냐면 지금 서울 춘천 간 여러분 다 전철로 바꿨잖아요. 경의선 다 전철로 가죠. 전철로 가면서 속도를 좀 높이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중고속으로. 그래서 여기 호남선도 마찬가지로 향후에 복선으로 깔리면서 거기에 나중에는 이제 전철 사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게 지금 4차 산업혁명, 여기 4차 국도 종합개발계획 있잖아요. 4차 국도 종합개발계획을 보게 되면 지금에 있는 국도를 4차선으로 전면 다 개통하는 겁니다. 옛날에 2호선, 2차선이었잖아요. 2차선을 4차선으로. 그리고 단선철도로 갔다 북선철도로. 이게 바로 4차 국도 종합개발계획의 근본이에요, 근본. 우리나라 교통망, 획기적인 교통망을 이루어 나가겠다. 그 부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뭐냐면 신태인 역사예요. 근데 알겠죠? 신태인 역사고 여기 KTX고 그 다음에 정읍역이고 그 다음에 지금 거론이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쪽으로 부안으로 새만금으로 있잖아요. 새만금으로 연결시키는 철로에 대한 계획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부분들이. 그러면 신태에 대한 특징은 뭐냐면 자 호남선과 새만금선이 만나는 선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습니까? 환승센터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럼 환승센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동서 삼축이죠. 이게 새만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통망으로 보면은 전철과 그 다음에 이 도로가 다 새만금하고 집중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통망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전철과 도로가 새만금으로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교통망이 좋고 입지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공업지역 있고 중공업지역 있죠? 제가 보기에는 요 일대는 다 공장들이, 기업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봐요. 요 지역은. 그리고 전철역과 가까운 이쪽 지역 있잖아요. 이쪽 지역은 주거지로 형성이 되고, 그리고 외곽 쪽은 기업들이 들어가서 땅을 매입을 해서 크게 작용을 할 가능성이, 왜냐하면 바로 이 도로가 새만금으로 진입하는 도로니까 접근성이 좋잖아요. 접근성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 접근성을 활용을 해서 이 자연 녹지를 활용을 해서 많은 기업들이 포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나서 기업들이 들어가니까 얘가 중공업 지역이 확보가 돼 있잖아요. 중공업 지역에 상권들이 형성이 되고, 기분들이. 그리고 여기는 역세권이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집중이 되겠죠. 이 부분들 주거지가 집중이 되겠죠. 그러면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자, 여기는 그래서 이미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벌써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요. 자, 역세권을 통해서 지금 보면은 이게 도로들 있잖아요. 이게 새로운 도로들에 새로 뚫은 거야 다. 그쵸? 앞으로 이렇게 서로 이게 또 뚫을 거야.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뚫을 겁니다.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가장 빨리 지금 움직이고 있는 중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따라가죠.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여지죠. 그리고 왜냐하면 여기도 지금 도로가 다 새로 뚫렸거든요. 이 부분들이 새로 뚫은 도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점점 확장이 되죠. 이 부분들이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이 도시는 움직이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도시에 비해서 가격이 되게 저평가가 돼 있어요. 자, 투자에서 가장 이원칙, 저평가가 된 지역에서 가장 어떻습니까?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 들어가라. 이분들이.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바람만 불어도 날린다. 이게 원칙이거든요. 이분들이. 사람들이 근데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지역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수요가 없고, 수요가 없다 보니까 가격이 그동안 저평가가 돼 있는데, 이제는 새만금이 뜨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부안을 쳐다보면서, 어떻습니까? 부안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같이 엿는지 보는 거예요. 이 보다가, 아, 이만한 데가 없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수요가 몰리기 시작하면서 어떻습니까? 땅값이 폭등하는 겁니다. 그 부분들이. 그게 어디 나타나냐면, 현재 이 정읍에서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걸 좀 지적 현황을 통해서 봅시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자, 여기 색깔별로 있는데 이 빨간색으로 잡혀져 있는 거는 상업지역이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은 연노란색으로 잡혀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연하게 잡혀져 있는 거. 이거는 뭐야? 2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또 연하게 잡혀져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요거는 또 2종이죠. 나머지 좀 진하게 잡혀져 있는 건 1종입니다. 그럼 여기는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될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준주거가 있어요. 준주거 하나. 여기가 준주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2종하고 1종과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배분되어 있는 동네입니다. 여기가 이분들이 알겠어요? 물론 상업지역은 당연히 좋죠. 분들이 상업지역은요 요즘에 좀 날라갔어요. 이 동네도 이 부분들이.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 다음에 좋은 용도가 2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근데 여기는 지금 1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평화지구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고급 주택들이 들어가는 지역이에요. 여기 자체 내에서도 들어가는 지역으로 현재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여기 이제 2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나중에 점점점 여기는 이제 아파트라든지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 부분들이.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했냐면 이게 만약에 나중에 제가 보기에는 이 전체를 복합 환승센터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2종 일반 주거지역 여기하고 여기밖에 없죠. 이 전체 면적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전체 도시적 중에서 있는 포함이 여기하고 여기밖에 없어요. 이분들이.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있는 땅 중에서 사실은 도로에 붙어있는 놈이 얼마나 되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도로에 개설될 수 있는 땅이 얼마나 되겠냐 이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왜냐하면 땅 면적이 적고 개발 호재가 있고 이 지역은 바로 동서 삼축하고 그 다음에 역세권하고도 샌드위치에 있는 가장 좋은 입지에 있는 땅이고, 그 다음에 이 상위권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대기업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되기 때문에 그 인프라 구조가 상당히 좋아질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그런 효과에서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여기하고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용도가 어떻습니까? 제한적이고 땅이 어떻습니까? 희귀하다. 근데 그 상태에서 개발 바람이 불면 땅값은 어떻게 됩니까? 부는 거예요. 이분들이. 왜냐면 땅이 희소하다. 공급량이 없다는 얘기거든, 결국에는. 맞죠? 수요가 바탕만 되면 땅값은 상당히 많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자, 이 부분들을 제가 요걸 통해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아는 분들 지나갈게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도시지역 분표도는 16.6%밖에 안 됩니다. 도시지역은 주거지,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포함을 하죠. 그러니까 면적 전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거지역, 총 주거지역은 2.5%,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321억 평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주거지역은 2.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5% 중에서 이렇게 개발지에 해당이 되는 주거지역들은 또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개발지에 해당이 되는 주거지역이 다소 극소수이기 때문에 땅이 희소하다. 땅이 희소하기 때문에 개발 바람만 불기만 하면 주거지역 땅값이 올라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주도 땅값이 많이 올라갔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왜냐면 제주도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땅값이 안 올라가다가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주거지역부터 땅값이 폭등을 한 거예요. 새만금이 지금 바람이 불기 직전입니다. 이미 불긴 불었지만 아주 세찬 바람이 불진 아직 않았어요. 엄청 큰 바람이 불면은 여기 날아갈 징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새만금에 지금 보시면은 투자 포인트는 문재인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국제 사업이다. 뭐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3조 원 규모의 새만금 개발공사가 이제는 설립을 앞두고 있다.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 2018년도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새만금 청사와 새만금 개발공사까지 이제 공동 이전 추진을 하고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 지역 성장 거점으로 육성을 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이제 요 부분들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가 익산역 있잖아요. 익산 KTX. 익산 KTX에서 지금 이렇게 대하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넘어오죠. 이게 새만금 철도잖아요. 사전 타당성 조사가 돌입이 됐어요. 이게 어디냐면 여기가 항만 아닙니까? 그래서 항만 연결해서 새만금 내조용지까지 들어가죠. 여기가 뭐가 들어가냐면 잼버리 대회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여기 지금 KTX하고 이렇게 진입도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KTX와 여기 KTX를 연장을 하고 향후에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이쪽으로도 연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가운데 김제에서 얘기 나오는 게 김제 KTX까지 현재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간에. 그러니까 동서 1, 2, 3축을 만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철도도 동서 1, 2, 3축 이거를 계획하고 구상을 계속 만들어가지 않겠냐.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 중에서 지금 여기가 신태인역 아니에요. 그죠? 신태인역에서 바로 어떻습니까? 여기 새만금 홍보화에서 정읍역, 신태인역 정읍역까지 연결 건이 현재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라고 여러분들.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이미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현실화가 되느냐. 이 부분들은 새만금 개발과 함께, 진행 속도와 함께 이제는 물밑에서 거론이 되겠죠. 그런 순간 만약에 신태인이 갑자기 어떻습니까? 이제 본계도 오른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완전히 논하는 거예요, 거기는. 갑자기. 근데 그런 게 제가 어제 땅을 투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10년 안에 한 번만 터지면 된다 이거예요. 맞잖아요. 그럴 가능성 있는 지역에 투자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만 딱 있기만 하면 그냥 투자해놨다가 그런 바람으로 인해서 나는 몇 배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바로 이 노선이 동서 삼축도로입니다. 그쵸? 동서 삼축도로에 보게 되니까 이 삼축도로를 끼고 도시지역, 그 다음에 도시지역 이렇게 크게 면적이 잡혀져 있죠. 바로 이 지역이 이제는 신태인에 해당이 된다라고 부안에 관련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니까 지금 위치는 어디냐면 여기 2종 일반 주거지역 있죠? 2종 일반 주거지역 잡혀있는 지역에 바로 여기쯤에 위치해 있는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자 가분할도를 보여드릴게요. 현재 지금 가분할도 상황을 보게 되면 요 점선으로 잡혀져 있는 거는 뭐냐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계획도로입니다. 알겠죠? 계획도로고 실질적으로 아까도 지금 일찍이 보여드렸던 대로 계획도로를 현재 도로를 뚫고 있는 중이에요. 이 내부용지 같은 경우는 현재 그래서 좀 속도감이 빨리 지나가고 그쪽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쪽으로 이제는 계획도로가 실제로 도로가 뚫리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노란색 있잖아요. 이 노란색은 뭐냐면 무슨 지적도로예요. 지적도로. 도로에는 지적도로가 있고 현황도로가 있고 계획도로가 있죠. 지적도로면 지적상 도로라는 얘기예요. 근데 알겠죠? 지적상 도로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전에 저희가 이 분양 지금 이제 이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를 이제 분양 필지를 1번, 2번, 3번, 4번 필지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렇게 나눴고 그다음 1번에 대한 특징을 보면은 코너죠. 맞죠? 그 다음에 2번, 3번 이렇게 되는데 자 코너는 이 도로 부분이 조금 들어가긴 하지만 코너상에 있기 때문에 입지가 탁월하죠. 여러분들이 가격은 똑같게 책정을 합니다. 1번, 2번, 3번은 똑같게 책정을 해요.
왜냐면 여기는 도로 부분이 여기보다 덜 들어가죠. 그다음 면적도 작고 가격적인 부분들은 똑같게 책정을 하고요. 다만 요 4번 필지만 좀 다르게 책